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가 선형대수학으로 이제 넘어왔었고, 지난번에 선형대수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뤘었는데요. 일단 빠르게 한번 복습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대수학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제 우리가 벡터에 대한 학문이야.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요리조리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놀 때, 뭐 우리가 가지고 놀 대상이 뭔지 일단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란 무엇인지 일단 좀 간략하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벡터란 이제 이렇게 뭐 좀 스칼라와 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이제 자기들끼리 벡터끼리 더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오브젝트다라는 식으로 일단 우리가 약간은 좀 이제 추상적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폴리노미얼이라는 것도 그죠? 다항식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항식 두 개를 더하면 다항식이죠. 그죠? 그다음에 다항식에다가 숫자 스칼라를 곱한다. 그죠? 뭐 숫자 3, 뭐 숫자 뭐 1.7 마이너스 2 곱한다. 여전히 다항식이죠. 그죠? 이제 다항식에다가 우리가 뭐 그런 다항식끼리 더하고 다항식에다가 뭐 다른 스칼라를 곱하고 한다고 해서 다항식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전히 다항식이죠. 이상한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한번 봤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뭐 선형대상을 왜 배우냐?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봤었다. X가 뭐 플랭크 매트릭스면 이제 뭐 이런 역행률이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을 선형대수학에서 우리가 다룬다고 했었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진짜로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봤던 이 선형 회귀 분석의 예시뿐만 아니라, 그죠? 실제로 이제 논문들에서 가지고 온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뭐 PCA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아이겐밸류 뭔지 배우게 될 거고, 이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해하려면, 즉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머신러닝을 좀 깊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이제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본 과목은 이제 교양 과목으로 깊게는 사실 들어가기가 좀 힘들긴 해요. 교양 과목이고 이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이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선형대수학을 들어봤는데 좀 너무 재밌다.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온 두 번째 책을 좀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좀 인공지능 학과나 아니면 수학과에서 열리는 선형대수학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Systems of Linear Equations를 먼저 우리가 한번 다뤘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Systems of Linear Equations라고 부른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여기 X들은 우리가 모르는 unknown이다 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솔루션이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고 솔루션이 뭐 이렇게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솔루션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죠? 솔루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없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무수히 많은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얘를 한번 풀어보면 이제 딱 특정한 하나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좀 더 멋있게, 좀 더 예쁘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한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봤었죠. 그죠? 이 x1 오고 여기 나와 있는 개수들을 이렇게 하나의 이제 컬럼 벡터로, 그죠? 컬럼 벡터라는 것은 이렇게 열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열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다 긁어 모아서 이렇게 행렬 형태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B들은 또 모아서 이렇게 컬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행렬과 관련해서 이제 잠깐 간단히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행렬에 이제 더하기는 우리가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그죠?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두 행렬의 또 곱은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또 한번 살펴봤었고, 두 행렬의 곱은 이렇게 공통인 부분이 공통인 차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n by k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원소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A, B와 B, A는 다르다라는 점, 그죠? 이제 또 기억할 거는 이제 두 행렬의 곱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소끼리 곱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 만약에 2, 3, 4, 5 뭐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1, 1, 1, 1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곱하면은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에서 2 곱하기 1, 3 곱하기 1 해서 이제 더해서 5가 나와야 되는 거지. 2랑 1 곱해서 2, 3이랑 1이랑 곱해서 3, 4랑 1, 5랑 1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다만 하다마드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행렬곱이 아니라 좀 약간 다른 특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행렬의 곱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꼭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행렬에 이제 이렇게 이제 괄호를 바꿈으로써 곱의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라는 것도 봤었고 더하기가 이렇게 분리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너무 중요하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죠? 여기 대각이 1이고 나머지 다 0이고 얘를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다. 원래는 우리가 AB랑 BA랑 원래는 다르죠.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같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특수한 거고 달라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하지만 이제 여기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성립한다. 그죠? 라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행렬과 스칼라의 곱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곱해주면 된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스칼라에 대해서. 아시겠죠? 두 행렬 간의 곱은 이제 그죠? 이렇게 가로, 세로.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칼라는 얘를 전체에 이렇게 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행렬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행렬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여기서 A의 역행렬이 이제 존재할 경우는 이제 우리가 A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또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냐? 행렬에 대해서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행렬마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 그다음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제 역행렬이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차원 행렬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여기서는, 가로, 세로가 아니구나. 대각선, 반대각선, 이렇게 해서, A11, A22, 빼기,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 반대쪽 대각선에 대해서 해준 거를 우리가 이제 디터미넌트라고 부르고, 디터미넌트가 이제 0이냐, 0이 아니냐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죠? 얘가 보통 디터미넌트, 뭐 디터미넌트 A라고도 하고 또는 뭐 D로도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또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A의 디터미넌트 나타낼 때. 자,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닐 때, 얘가 0이 아닐 때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모가 0이 아닐 때 역행렬이 존재한다. 즉 A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디터미넌트 계산하고 그죠? 계산하고 얘가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차원에 대해서는 2x2 행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공식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러한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 역행렬은 몇 개가 있을까? 입니다. 자, 만약에 A가 역행렬이 존재하는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B랑 C는 이제 A의 각각의 역행렬이라고 했을 때 B랑 C는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A에 대해서는 역행렬이 하나만 있다. 즉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에 실제 역행렬이 몇 개가 있을까?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행렬은 아예 없거나 그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역행열이 존재한다면 한 개만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증명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모든 증명을 다 이제 알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증명을 설명하지 않는 이제 이런 세오럼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증명을 설명하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메트릭이 뭔지도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워봤죠. 시메트릭이라는 건 뒤집어도 똑같다. 그죠? 2, 3, 3, 2. 얘는 이제 뒤집어도 똑같고. 근데 2, 3, 4, 2. 얘는 뒤집으면 2, 4, 3, 2가 되니까 다르죠. 그래서 얘는 시메트릭이 아니다. 얘는 뒤집어도 2, 3, 3, 2 이렇게 되니까 그죠? 역행열이 시메트릭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래 요 매트릭스를 시메트릭하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뭐 트랜스포즈 그죠? 계속 지금 봤었고, 그다음에 트레이스가 뭔지도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트레이스. 트레이스는 이제 결과물이 스칼라 하나의 숫자로 나온다. 왜? 대각선을 우리가 이제 합하는 거니까. 한번 그죠? 읽어보시면 메인 다이고널들의 합으로 우리가 트레이스를 정의를 했었죠. 즉, 요런 게 있으면 이렇게 대각. 그죠?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와 관련된 몇 가지 성질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고, 트레이스와 트랜스포즈를 좀 활용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시스템스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다시 돌아와서 그래 이런 거 어떻게 풀 거냐 그죠? 얘를 어떻게 풀 건데 그거를 우리가 또 한번 같이 봤었습니다. 자 어떻게 봤다? 자 일단은 얘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좀 이제 여러분들 좀 더 보기 쉽게 표현하면 1, 0 x1 데려오고 0, 1 x2 데려오고 8, 2 x3 그다음에 마이너스 42 x4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에 네 개의 변수, 즉 이제 두 개의 방정식은 두 개죠. 이렇게 행이 두 개가 있는 거고 변수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죠? 얘를 만족하는 이제 우리가 해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 첫 번째 과정, 그죠? 첫 번째 과정으로는 이제 얘를 만족하는 우리 전체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과정, 얘를 만족하는 이제 하나의 해를 찾으세요. 가장 쉬운 해를. 그죠? 가장 쉬운 해를 찾는다. 그러면 얘가 42고 얘가 8이면 42, 8 되니까 나머지 00 하면 42랑 8이 만들어졌죠. 아, 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해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40이랑 8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0으로 다시 바꾸세요. 0으로 바꿔주고 얘를 만족하는 해를 찾으세요. 얘를 만족하는. 자, 그러면 x1이 뭐고 이렇게 다 나오겠죠. 또 얘를 만족하는 거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가능하겠죠? 8, 2, 마이너스 1, 0. 그죠? 꼭 이거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1, 0이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얘도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게 람다 원을 곱해도 여전히 방정식은 만족돼. 이라는 건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8, 2, 마이너스 1, 0을 각각 x1, x2, x3, x4에 넣으면은 만족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2를 곱하세요. 그러면 16, 4, 마이너스 0이 되죠. 얘를 넣어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얘를 x1, x2, x3, x4에 넣어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람다 원을 여전히 만족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찾으세요.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한번 이제 여기 마이너스 4랑 11을 하려면 4랑 마이너스 4랑 11을 하고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그죠? 또 이렇게 우리가 다른 걸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람다를 곱해도 여전히 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찾았죠. 원래 이제 우리가 딱 이제 스페셜 솔루션 하나 있고 그 외에 람다 1을 곱해도 해가 되는 거, 람다 2를 곱해도 해가 되는 거 찾았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주면 우리가 원래 풀고자 했던 거를 다 찾을 수 있게 됐다.
입니다. 왜? 일단 얘를 넣으면 얘만 있으면 일단 무조건 40이랑 8을 만들어줘요. 자, 근데 여기 람다1 뭘 곱해도 얘는 어차피 0으로 가고 뭘 곱해도 얘는 어차피 여기에 전체에 넣어버리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람다1이 뭐든 람다2가 뭐든 람다1이 뭐 100이고 람다2가 뭐 마이너스 20이고 이래도 그죠? 그 x를 계산해서 넣어줘도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만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면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쉬우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간단한 해를 바로 찾을 수 있었죠. 그죠? 42, 8, 0, 0. 아, 아싸. 해 하나 찾았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하지만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런 이제 예시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만족하는 이제 바로 하나의 해를 바로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쉽게 좀 보기 좋게 우리한테 좀 이제 쉽게 해를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보자. 그게 요 엘리먼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이 연산은 해도 해가 안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방정식을 교환. 이 방정식 순서 바꿔서 쓴다고 해서 문제 있습니까?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방정식이 0이면 여기 2를 곱해도 여전히 0이겠죠. 특정 방정식의 상수를 곱해도 아무 문제 없다. 대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0을 곱하면 그죠? 0은 0이니까 정보가 날라간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거를 곱해도 그죠? 된다. 두 방정식 더하기라는 말은 이제 여기 두 번째 행에다가 첫 번째 행을 이렇게 더해준다. 그죠? 아니면 두 번째 행에 첫 번째 행에 곱하기 3을 해서 더해준다. 그럼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얘는 이제 12가 곱하기 3을 하면 12가 되니까 1을 더해주면 또 13이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엘리먼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단한 형태를 얻을 수가 있었죠. 맞나요? 네. 이런 이제 간단한 형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교적 쉽게 이제 우리가 해를 좀 찾을 수가 있게 됐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도 잠깐은 우리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좀만 더 본격적으로 한번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